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9년 항공대에서는 왕뚜껑 빌런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매주 강의실에서 라면을 먹어서 유명해진 건데 이쯤 되면 팔도에서 협찬이 들어올 것 같다며 그렇게라도 이름을 알리라는 응원까지 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뚜껑좌로 부르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칠판에 라면 먹지 마세요 라고 쓰여 있었음에도 꿋꿋하게 왕뚜껑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왕뚜껑 빌런을 5주 동안 직관한 하구가 리뷰를 쓰기도 했는데 첫날엔 아무것도 안 싸우더니 둘째 주엔 도시락 같은 걸 싸와서 먹고 셋째 주에는 맥도날드 스낵랩 같은 걸 사와서 2시 반까지 쫙쫙 먹었다고 하며 4주차부터 왕뚜껑을 사와서 먹었는데 수업 시작하고 3분 됐을 때 뚜껑 열고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매너있게 작은 소리로 크 하는 걸 듣고는 생각나서 나중에 야식으로 컵라면 먹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5주차인 어제도 라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 수업 시작하기 1분 전에 물을 받으러 가서는 수업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면서 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에서 나왔던 역대급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고백 빌런입니다. 2020년 성균관대의 새내기 게시판에는 영스 발표 때 고백하면 안 되나요? 제가 모쏠이라 그런지 공개적으로 축하받고 싶어서요. 멘트 준비 어떡할까요? 라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평생 모쏠로 사세요? 라고 팩폭을 하자 글쓴이는 별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제발 고백해서 교수님 수업, 인생, 상대 인생 망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대답은 어찌 듣냐고 하자 Q&A 때 들으면 된다는 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발표 대본 마지막에 I love you 라고 쓴다는 거냐고 묻자 러브 액츄얼리처럼 PPT 한 장씩 넘기면서 스케치북 넘기듯이 하려고 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리분별 잘하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친구 입장도 생각하라고 하고 내가 교수라면 레알 빡쳐서 C0 줄 것 같다고 하는 등 말리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주인공은 이미 PPT 완성 다 했다며 피드백 해주실 분을 찾더니 걔도 본인에게 호감 있는 거 맞는 것 같다며 오늘도 카페 같이 가고 1시간 넘게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에 스무스하게 고백할지 아니면 다 끝나고 할지 물어보는 답정너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제발 한 번만 해달라며 악마의 속삭임을 시전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글쓴이는 본인 사회 부적응자 아니고 피드백 받아서 PPT 평가도 받았다며 내일 고백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고백을 하겠다는 건 사회성 결여된 거 맞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영스 듣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대상인 것 같다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오늘 카페도 갔고 전화도 했다며 본인에게 남자애가 좋아하는 색깔과 PPT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본 게 너무 걸린다며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고 눈물이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PPT 보면서 대본을 외우고 있다며 고백은 이미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모든 학우들이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던 중 다음날 오전 그 고백남은 밤새 고민 끝에 공개 고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백 상대에겐 네 뒤에 서서 저 멀리 떨어져서라도 널 보며 걸어가고 싶어 라는 멘트를 칩니다. 다음은 발표 빌런들입니다. 루리앱에 2016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1학년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는 거 배우는 교양 수업에 복학생으로 들어갔었는데 교수님이 영웅 서사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PPT 발표하세요 라고 하여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본인 차례에 다짜고짜 앞문으로 강의실 퇴장했다가 밖에서 목사님들이 입는 검은 가운으로 갈아입고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할렐루야 하는 찬송가를 틀면서 사이비 종교 교주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탄생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본인에게 월 3만원만 주면 몸속에서 와이파이가 새어나와 정액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개소리를 미친듯이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너는 A를 줘야 할지 D를 줘야 할지 모르겠어 하다 결국 A를 줬다고 하네요. 어떤 수업에는 왕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다고도 하고 보통은 조별과제의 빌런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대로 복붙만 하여 발표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조별과제 PPT 자폭한다며 본인 PPT를 올렸는데 조원들이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못 오고, 누구는 지방사라서 못 오고, 한 놈은 그냥 연락 두절이고, 한 놈은 오디션 보러 간다고 못 온다고 하여 혼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2억 빌런입니다. 2017년 성균관대의 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됩니다. 해당 사물함이 2016년 2학기 때부터 잠겨 있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에 따라 이 시기부터 CCTV 영상을 조사 중이지만 해당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노숙인이 와서는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물함에서 채취한 지문도 경찰관 것으로만 밝혀지는 등 점점 더 돈의 출처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신고 시점으로 1년 내에 수사를 종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금 뭉치의 소유권을 최초 발견자가 갖게 되거나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성균관 대학교 어둠의 대나무 숲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교수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냐며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였고, 그 부탁은 서류 봉투를 하나 보관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그 서류 봉투엔 현찰 2억 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물함에 숨기지 않았다며 본인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후 결국 돈의 주인이 밝혀졌는데, 수백억 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였고, 돈을 숨긴 사람은 변호사의 남편인 성대 교수로 밝혀집니다. 어둠의 대나무 숲 글이 진짜라면 돈을 숨긴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뭔가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네요. 이렇게 교수가 빌런인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2015년 모건데이 페북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전공수업 교수님 딸 결혼식이라고 전공 수업을 빼고 대신 토요일에 와서 딸 결혼식 주차 요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데요. 심지어 출석 체크를 하여 안 오면 결석 처리까지 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커졌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부랴부랴 교수는 학생들에게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보내고 사과문도 올렸다고 하네요. 다음은 한성대 기부왕 경비원 사건입니다. 2021년 약 10년치 월급을 모아 한성대에 1억 원을 기부했던 60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월급 120만원 중 100만원씩 적금을 들어 기부를 했다고 하여 이렇게 대학 뉴스에도 나오는 등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경비원은 돈을 벌면 나름대로 일을 할 때까지는 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장학금 기부 석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해고 배경이나 위로도 없이 연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찾아가 한성대 측에 물어보니 한성대는 외부 경비 업체와 새로 계약을 하면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인력 절감 차원에서 50% 인력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해고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일보에서 경비원 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 감사 인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려 하니 배신감이 든다며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성대에서는 총무처 이름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캡스와 새로운 체결을 하면서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을 하려고 했지만 기부왕 경비원은 재취업 이력서를 내지 않아 해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일보에서 다시 기부왕 경비원과 했던 인터뷰에 의하면 한성대 측으로부터 연락 한 통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2번이나 총무처에 전화를 해도 통화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1년도 되지 않아 수니어 대의 경비원으로 재취업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한창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던 2020년 연세대 경제학과의 한 학생은 교수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 반지하인데 근처에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잡혀서 그 와이파이로 줌 수업들을 듣고 있었지만 8시 반 이후로 갑자기 연결이 끊겨 수업을 참석할 수 없었다며, 데이터를 사용해서 듣거나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는 카페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집안 형
형편상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고 예전에 해주신 선처가 감사하지만 이번엔 선처는 안 해주셔도 괜찮고 대신 9시 30분 정도에 다시 연결이 되어 수업에 참석을 했으니 이 부분을 참작해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어려움이 많겠다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면서 출석 처리를 해두었다는 답장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연세대 에타헨 최미호 교수님에게 감사하다며 해당 학생이 글을 남겼는데 본인 집은 정말로 가난해서 반지하에서 와이파이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고 집 근처 IP타임으로 강의를 듣지만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불편했는데 교수님이 카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카페비를 주셨다며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성공해서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학생에게 입금해줬다고 하는데 정교수도 아닌 시간 강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일은 크게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루게 되었고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대학생활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